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1월 달에만 33% 수익 났고요. 오늘자 지금 1월 17일 종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종가 반영하면 아마 40% 가까이 수익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네, 장이 좀 안 좋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종목 발굴하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1월달, 2월달에 그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거, 지수보다 좋은 거, 그 다음에 같은 업종 내에서 수익률 측면으로 상위 1등, 2등 하는 업종이 코스피나 코스닥 막론하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연간으로도 좋을 확률이 높아서 최대한 1월달, 2월달에 수급 현황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계속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 꼭 구조적 성장주 중에 올해 주도주를 찾으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가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신고가에 제가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는 엄청 큰 금액을 운영하시는 자문사 대표님도 계시고 운용사 대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슈퍼겜이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그분들은 다 금액이 기본적으로 살 때 5억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깨질 게 두려워가지고 소위 말하는 최저가 있는 영역, 싼 거, 역배열된 거 아니면 역발상의 관점으로 밸류에이션 싼 거 그런 것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깨질 게 두려워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생각보다 아주 잘 나가는 자문사나 운용사도 신고가에 있는 영역, 신고가라는 건 뭐죠? 가장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가장 센 놈이에요. 센 놈 중에 센 놈인 거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52주 신고가라는 얘기는 그 가격 이후로부터는 무슨 말이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수익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한 번에 수익 중이니까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동시에 다 팔 확률이 아주 낮은 거죠. 매물이 일단 쏟아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 수익 중이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요. 동시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는 52주 신고가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그거 먼저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있는 영역에 있는 거를 기관이 수급을 땡겼는지 외국인이 땡겼는지 수급의 주 세력이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52주 신고가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활발하게 52주 신고가를 매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크게 되게 저가, 최저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아주 싼 종목 이런 것만 매매하시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52주 신고가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52주 신고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관련주가 첫 번째가 테크윙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엔캠. 네, 오늘 굉장히 지수가 2% 박살나는 와중에도 엔캠만 지금 5% 넘게 그래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역대 최고점이 13만 원대인데 아마 거기에 지금 15,000원인가 정도밖에 이제 여력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빠르면 1월 말 안으로도 13만 원 돌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갖고 계신 분들이 전부 수익 중이라서. 그래서 엔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윙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주 단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신고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종목이 엔캠, 테크윙, 한미사이언스, 메리츠 금융지주,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아직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윙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7% 수익 났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테크윙 관련된 쪽에서 수익률 좋았던 게 역시나 제주반도체죠. 제주반도체, 네오셈, YIK
근데 제주반도체, 네오셈, YRK 숫자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최근에 주가가 이 테크인 같은 이 반도체 쪽에서 부진한 게 1월 달에 수익률 가장 좀 안 좋은 게, 네, 의외로 보시면, 네, 두산 테스나입니다. 네, 두산 테스나.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 1월 달에 18% 빠졌는데, 두산 테스나는, 네, 후공정 패키징 쪽에 전체 우리나라 1등이라고 보고 있어서 요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빠진 게 보니까 네, 에이징랜드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그리고 네, 퀄리타스 반도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들은 최근에 1월 달에 좀 다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봐야 될 종목이 PSK하고 KC테, 그 다음에 텔레칩스. 네, 텔레칩스, LOT 베큐. 요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기업 분석 훈련소에 너무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비교하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전지 쪽에서 엔캠이 1월 달에만 33% 수익 났고요. 오늘자 지금 1월 17일 종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종가 반영하면 아마 40% 가까이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이랑 이제 대략 한 14% 정도 차이가 나서 압도적으로 엔캠이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폭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수익 난 거는 동아기업하고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고점 대비 가장 덜 빠진 거 이제 3인방은 엔캠, 그 다음에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은 반도체 모멘텀도 갖고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 둘 다 양쪽에서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통용 배터리 이제 폭증할 거로 보는데, 원통용 배터리가 상당히 연평균 25%씩 성장할 거로 보는데, 원통용 배터리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이제 알루미늄 이 TC 스틸이 거의 지금 LG엔소라고 SK온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TC 스틸 관련돼서 최근에 1월달 수익률은 3% 정도 빠졌지만 요거는 4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는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임 이 전액 모멘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솔브레임 같은 경우는 왜 마이너스냐면 그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엔캠 동아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때 솔브레인이 먼저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특징적인 게 이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어떻게 보면 엔캠이나 테크인보다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죠. 밸류에이션 엔캠이나 테크인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조인데 아직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1월 한 달만 16% 수익 났고요. 이제 1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최고점 대비 4%밖에 안 빠졌어요. 압도적인 주도주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만 좋으면 말씀드리기가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다 좋아요. 자, 효성중공업도 1월 한 달만 10% 올랐고요. 일진전기 5% 올랐고요. 재룡전기 8%.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안 되는 중소형주 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주춤할 때 LS 일렉트릭하고 LS 에코에너지는 많이 간 측면이 있어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한 자릿수밖에 안 빠졌어요. 심지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14% 빠진 수준이니까 거의 다 신고가 영역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뒤에, 요거 재미난 거 가져왔는데, 이거 체결강도 참고 데이터인데, 참고 데이터 중에는 제가 그래도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체결강도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약간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체결강도가 크다고 무조건 그 종목에 매수세가 센 건 아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체결 강도는 거래량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은 조금만 거래량이 늘어나도 체결 강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정 거래량,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있을 때 체결 강도가 센 놈을 진입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아주 유리하다. 그래서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보조지표도 같이 보시면 내 매매나 투자 전략이 아주 정교해지는 거죠. 그런데 증권사에서 이게 자료를, 데이터를 20일까지밖에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메리츠 증권 다닐 때 이거 증권사 이 전산팀에 엄청 조르고 졸라서 메리츠 증권만 체결 강도가 360일까지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다 60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 계좌 만드셔가지고 이 장기 체결 강도 보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장기 체결 강도가 훨씬 이 단기보다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더
이 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은 단기에서도 262 합산을 말한 겁니다. 당일, 5일 평균, 20일 평균의 합산이 262라서 전체 효성중공업 다음에 2등이고요. 그 다음에 360일까지 전체 평균 합산도 631로 2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결 강도가 좋은 상황이고요. 효성중공업이 단기나 장기 합산 모두 좋습니다. 1등이고요. 나머지들도 보면은 다 500이 넘죠. 네. 그래서 체결 강도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 장기 흐름이 좋은 거는 역시나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이 장기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단기는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평균 100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좋고 100이 넘는다는 얘기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세다는 거고요. 100 밑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52주 신고가 영역 중에 2차전지 봤더니 엔캠이 지금 순위로는 전체 아주 고르게 돼 있습니다. 이 고른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다만 이제 워낙 동아기업이라든지 솔브레인보다는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장기로 순위에 있는 것들 동아기업, 엔캠, 솔브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2차전지 그 수급 이슈가이죠. 코스피 이전 이슈가 있는 LNF도 상당히 좋은 단기나 그 다음에 중장기로도 수급 이 체결 강도 높은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단기는 상당히 장기는 낮은데 단기에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체결 강도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 중에 의외로 좀 좋은 게 한솔케미칼하고 DI 동일이 600이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매매하시는데 참고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점은 100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엔캠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엔캠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의 원문은 꼭 찾아서 직접 정리를 하셔야지 그게 다 데이터가 되고 다 돈이 됩니다. 엔캠은 2년 만에 주가 11만 원을 뚫었다는 겁니다. 이거 11만 원, 이 딱 떨어지는 가격 있잖아요. 11만 원, 12만 원, 10만 5천 원 이런 거를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라운드 피겨. 이 딱 떨어지는 가격대 라운드 피겨를 넘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차트에서도 라운드 피겨 가격대를 넘으면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의미 있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사, 배터리 완전 정복 IRA 수혜주 전에 중국 따라잡을 절호의 기회. 이 배터리 완전 정복 시리즈 요 기사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전액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사에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일종의 시리즈물 기사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대한민국이다 산업2 해가지고 배터리 소재 세계 최고 향에 달린다.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조성준 기자가 쓴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사, K배터리 세계 시장을 주도하다. 김정희 기자가 쓴 다 1월달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이거 다 원문을 꼭 읽어보시고요. 정인혁 기자가 쓴 전액하고 분리막이 FEOC 해외 우려기업 집단 중국 덕에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엔캠은 완전한 전액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기업은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IT 부품이 있고 IT 그러니까 소모품이 있고 나머지가 2차전지인데 엔캠은 전액 매출 비중은 97%입니다. 전액은 뭐죠? 4대 2차전지 소재 4인방 중에 하나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고요. 2차전지 원가에서 약 13%를 차지합니다. 양극재 40%를 제외하고는요. 분리막, 음극재, 전액은 다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니까 약 10%에서 15%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 수명, 충방전 속도, 열 안정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액은 인화성 유기물질로 화재 폭발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화성 유기물질로 화재 폭발 위험이 높고 6개월 미만의 짧은 유통기간. 이게 특징이에요. 재고를 쌓을 수가 없어요. 최대 6개월의 유통기간이고요. 보통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특수 저장 용기에 보관해야 되고 이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현지에 공장 짓는 배터리 공장 옆에 필수적으로 전해액 공장이 있어야 돼요. 분리막이나 음극재나 양극재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건 전액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수용기를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신선도까지 유지해야 돼서 배터리 기업 인근에 공장 설비를 가동해야 된다. 그 말은 배터리 공장 있는데 이미 가서 현지에 세팅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 네, 엔캠 같은 경우는 1등 틴치, 그 다음에 2등 캡캠, 3등 거타의 다음에 4등이거든요. 글로벌로 캐파가 가장 북미, 유럽,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글로벌로 가장 현지 공장이 가장 세팅이 잘 돼 있고, 캐파로 쳐도 4위권입니다. 네, 전액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IRA 업은 배터리 소재 미국 진출 탄력인데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적용 품목에 FEOC 그 적용 품목에 당장 24년에 적용되는 게 전액하고 분리막 양극박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중국 포함해 몸값 오르는 한국 분리막 전해제. 부정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내년 2차전지, 내년이라 하면 24년입니다. 24년 올해 2차전지 박스권 흐름 예상 리스크 관리해야. 그래서 그 전액 같은 경우, 분리막 같은 경우 당장 중국 업체가, 중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 공장 지어서 그 미국에서 미국의 기술 이전만 해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중국산 전액을 쓰거나 중국산 분리막을 쓸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제외되는데, 그래서 당장 보조금에서 45종의 보조금을 받던 차종 19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중국산 전액을 쓰거나 중국산 분리막을 쓰는, 그 중에 일부가 중국산 전액을 쓰거나 중국산 분리막을 쓰는 업체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중국산 전액은요, 여전히 글로벌로 중국을 포함해서 72%고요.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액 같은 경우 일단 개념이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게 하는 일종의 전달체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온이 43%, LG 에너지솔루션이 32% 차지하는데 중국 로컬 업체한테도 11% 비중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52%, 미국 공장 22%, 폴란드 유럽 공장 15%, 한국 공장 11%. 굉장히 공장 로컬라이제이션이 제일 잘 돼 있고요.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까지 되고요. 아마 올해 기준으로 대략 89만 5천 톤까지, 그러니까 22년에 9만 5천 톤에서 대략 8배 정도 캐파가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공급 측면이니까 꼭 실제 이게 캐파가 완성이 돼서 가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105만 5천 톤까지 증설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 용기에 보관해야 되고 유통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매우 짧기 때문에 현지화해야 되는데, 이미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폴란드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폴란드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현지화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당장 지금 미국 IRA 법안에서 FEOC 세부 규정된 거에 당장 지금 수혜를 받아서 그게 주가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하고 폴란드, 미국 공장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인도네시아 쪽으로 증설 계획이 있고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FEOC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서 바로 주가에 반영을 나타냈고요. 전액 관련돼서 원가의 40% 차지하는 게 리튬이온입니다. 근데 첨보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주가가 빠지면 제품 판매가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회사는 리튬이온을 원재료로 쓰니까 리튬이온이 원재료의 40% 차지하니까 리튬이온 가격이 싸지면 원재료를 싸게 조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자체도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튬이온을 생산하는 기업인 DFD라는 회사의 15% 지분을 취득했고요. 두 번째, 미국 공장에서 연 1만 톤의 리튬이온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새만금에서 중앙 DNM이란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새만금 공장에서 5만 톤 이상을 리튬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등 틴치가 압도적입니다. 42% 점유율이고요. 캡캠이 13%, 거타이가 9.7%, 엔캠이 한 대략 8% 정도 되는데요. 엔캠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25년 105만 5천 톤의 캐파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다고 하면, 105만 캐파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거기서 현실적인 가동률 85%의 생산 수율, 양산 수율이 대략 90% 나온다고 하면
아마 3등 거타에는 충분히 제칠 거라 보고 있고 2등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재료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측면, 가장 현지에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하고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중국의 틴치 리튬이나 미국에서 중국의 틴치 머티리얼즈나 캡캠의 점유율이 줄어든다. 왜? 중국산 전액을 쓸 경우 미국 차가 보조금에서 당장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액의 핵심은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액 공급 업체가 고객사, 완성차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배터리 업체로부터 제품 테스트 후 단가나 공급 규모를 협상해서 최종 계약까지 떨어지는 게 2년인데, 이 2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중간 과정에서 전액 업체 생산 라인을 타 업체한테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타 업체한테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캐파를 미리 확보한 업체가 선호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압도적인 1등 중국 업체, 2등 업체가 미국에서 상당 부분 점유율이 이탈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엔캠이 가장 캐파가 크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엔캠 실적 추정치 지금 나온 데가 이베스트 정도밖에 없는데 24년도 기준으로 1조 8천억, 25년도 기준으로 3조 4천억, 26년도 기준으로 대략 10억, 100억, 1000억 조, 5조를 예상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23년도 이제 4분기까지 실적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심플합니다. 23년도 최종 캐파, 최종 캐파 대략 18만 톤의 매출 1조 나왔다. 그러면 만 톤당 얼마 매출 나오죠. 그거를 역산해가지고 25년도 내년에 예를 들어 지금 만 톤당 대략 매출이 예를 들어 5천억이 나왔다, 4천억이 나왔다. 그러면 25년도에 매출이 25년도에 정상적인 양산 캐파가 40만 톤이다. 그러면 만 톤당 4천억이니까 40만 톤 곱하기 4천억. 아니면 25년도에 캐파가 아까 105만 톤 한다고 했으니까 105만 톤 곱하기 4천억 하면 4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기가 깔끔한 게 23년도에 최종 캐파 대비 매출이 얼마인지, 그러면 만 톤당 금액이 얼마 나오고 그거를 25년도 예상 캐파에다가 곱하면 매출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을 곱하면 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은 훨씬 지금 양극재보다는 좋은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엔캠이 예상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가 1조 7천억에 영업이익 1,700억이니까 영업이익 그래도 한 10%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극재가 최고 잘 나올 때 8%니까. 근데 지금 리튬 가격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3%도 안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 엔캠의 전해액이 영업이익률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엔캠 전해액이 25년도에는 대략 영업이익률 그래도 12%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최상위 전해질 업체에 지분 투자한 것도 있고요. 합작법인 통해서 안정적으로 원재료 공급망, 양극재도 수직 계열, 밸류체인 수직 계열, 리튬도 수직 계열 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재료 내재화, 원재료 수직 계열화의 핵심 역량을 다 총 집합하려고 하고 있어서 중국 최상위 업체에 직접 지분 투자하는 거 외에 중앙 D&M이랑 회사를 통해서 새만금의 전해질 생산 설비까지 다 합치면 2026년까지 원재료 내재화에만 6천억 정도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6천억 정도 투자하면 5만 톤의 그 전액의 40%를 차지하는 원재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전해질 합산 법인으로는 대략 33만 톤의 원재료 내재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요. 대략 예상되는 게 향후 80만 톤의 추가 캐파 증설을 예상하는데, 미국에서 합산이 대략 30만 톤, 조지아 2만 톤, 조지아 2공장 10만 톤, 미시간 6만 톤, 테네시 4만 톤, 켄터키 4만 톤, 오하이오 2만 톤 합쳐서 30만 톤을 예상하고요. 폴란드는 브로츠와치에 있는데 이게 합산 4만 톤이고요. 헝가리 코마롬 어디가 있죠? SK온이 있죠. 헝가리 코마롬이 4만 톤, 터키 튀르키예가 4만 톤에서 유럽에서도 한 12만 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카라왕이라는데 지금 이제 올해 아마
그 양산될 건데요. 4만 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4만 톤. 그 다음에 중국은 장수, 그 다음에 조장, 후저우, 여기 합산이 대략 34만 톤. 그래서 대략 합산이 총 80만 톤 증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고객사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그 선대인 연구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조지아는 파트너가 LG엔솔, SK온, 리비안. 그 다음에 조지아 증설 물량도 LG엔솔, SK온, 리비안. 선대인 연구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 조지아 물량이 캐파가 대략 8만 톤, 증설 물량은 20만 톤. 테네시는 이것도 블로벌, 이것도 SK죠. 얼티엄 세일즈는 GM입니다. 5만 톤. 그 다음에 텍사스의 테슬라 물량 5만 톤. 캐나다 몬타리오, 이거는 LG하고 스텔란티스 합작범인데요. 넥스트에라 에너지, 요거가 5만 톤. 애리조나 LG엔솔 물량이 5만 톤. 그래서 엔캠이 미국 물량만 합산이 8만에 20만, 28만, 33만, 38만, 43만, 48만 톤. 미국 물량만 48만 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 다음에 동아기업의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테네시의 블로벌, 요거 SK네요. 요거 8만 6천 톤이고요. 덕산테코피아의 덕산일렉트라가 테네시의 블로벌하고 얼티엄 셀즈, 요게 6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은 국내 물량, 솔브레인 홀딩스가 해외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가 애리조나에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에 9만 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기업이 아마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신규로 아마 애리조나의 LG엔솔 물량하고 테슬라 텍사스에 신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캐파로 보면 엔캠이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나오는 캐파 대비 매출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대략 영업이익률 10% 잡으면 적정 주가도 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요 수급 현황을 보시면 1월 달 시작하자마자 지금 16일 어제까지 외국인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오니까 계속 지금 때리고 있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요.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하는 과거에 저항이 되는 가격대를 다 완전히 지금 뚫은 상태입니다. 더 높은 저항 가격대, 요 가격대가 있는데 요거 뚫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종 지금 역대 최고 신고가 13만 후반을 향해 지금 대략 최고가랑 아까 14% 정도 내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열심히 파는데도 외국인과 개인이 지금 폭풍 순매수해서 주가를 땡긴 측면이 있고, 아까 신고가라는 거는 파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거죠. 여기 보세요. 매물대가 아예 없죠. 그래서 방향성은 완전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요 RSI 관련돼서는 75가 넘어서 RSI 75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75하고 25 말씀드렸는데, 25는 과매도 구간, 지나치게 너무 매도해서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이고, 75 이상은 과매수, 지나치게 매수해서 다소 가격이 많이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왔죠. 그래서 조정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고점 영역에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보통 고점에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폭증하면 주가가 박살날 확률이 나오는데, 주가는 최고점 영역이지만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봉보다는 더 큰 흐름, 주봉보다는 월봉보다는 연봉 흐름이 중요한데, 연봉에서도 다시 완연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거래량은 줄었다. 그래서 긴 호흡, 연봉이라든지 일봉이라든지 주봉이나 월봉에서 완전한 정배열의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전해에 관련된 기업이 엔캠도 있고, 동아기업도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있고, 후성도 있는데, 압도적인 캐파 1등 기업이었는데, 동아기업만 사실 주목받고, 엔캠은 사실 주가 측면으로 말씀드린 건 주목을 못 받았는데, 드디어 1등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엔캠도 좀 실적 나오는 거,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아까 말씀드린 캐파 대비 실적 추정해서 톤당 얼마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원재료 내재하고 있잖아요. 40% 이상 원재료 내재하고 있는데, 새만금에 같이 중앙 D&M이랑 세팅한 거 5만 톤 언제
언제 콜 테스트 끝나서 언제 양산되고 그 측면 아까 고객사 SK온도 있었고 LG 엔솔도 있었고 리비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테네시의 얼티엄 셀즈 GM 물량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실제 양산은 언제 시작되는지 그 일정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 신고가 관련된 종목 중에 2차 전지로 유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